제가 오늘 온 골프장은 방콕 쪽으로 가다가 시라차에서 로얄 레이크 사이드라는 골프장에 왔어요. 지금 여기 10번 홀이고 497야드짜리 파5 홀입니다. 저 오른쪽 멀리 보이는 벙커 넘어가서 해저드가 있다고 하는데 티박스에 딱 서면 앞에 야자나무가 작게 하나 있거든요. 그 위로 그냥 친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도 공간이 충분하니까 너무 왼쪽 보시는 것보단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리는 핀까지 187m 정도 돼요. 러프에 공이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앞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 그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안 보여가지고 조금 짧겠지만 그냥 4번 아이언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혹바람이 꽤 세서 오른쪽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한 30m 정도 보고 그린 중앙 정도에 떨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왼쪽으로 출발했네요. 어플 채가 감겨가지고. 지금 거리는 핀까지 한 30m 정도 돼요. 엣지까지가 20m 정도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엣지만 살짝 넘긴다 생각하고 쳐보겠습니다. 어휴, 세게 들어갔다. 하이, 백스윙이 너무 컸어요. 경사는 지금 핀 오른쪽이 높은데요. 퍼터 하면은 오른쪽으로 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이 심해서 약간 지금 결이 원래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해저드가 양쪽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왼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을 좀 보고 제가 보내고자 하는 지점까지만. 전 지금 제 목표는 홀에서 한 2m 정도 앞에 떨어진 곳에 멈추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우, 세다. 세.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금 거리가 웨지랑 퍼터 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글이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뭐 특별할 것도 없었고, 근데 그냥 세게 맞았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지금 거리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오른쪽 끝 바깥쪽 정도만 보고 아이고, 어렵게 파했네요. 드라이브 치고 4번 아이언 친 파5에서 이게. 네, 여기는 11번 홀 311야드짜리 파4홀이고요. 저기 지금 가장 멀리 보이는 벙커 앞에까지가 215야드, 한 195 정도 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직진 방향으로 갔을 때 물에 빠지는 거리가 화이트티 기준으로 한 2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훅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저도 저 벙커를 그냥 보고 벙커에 빠뜨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래도 무조건 페어웨이로 들어올 만큼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핀까지 거리는 82m 정도 되는데 훅바람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그린 앞에 빨간 말뚝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스핀도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촥 백스핀 먹으면서 끌릴 것 같아서 벙커랑 저 빨간 말뚝 사이 정도로 에임을 하고 쳐볼게요. 85m에서 사실 10m 정도 본다는 건 되게 큰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핀까지는 한 18m 정도 되고요. 엣지 넘어서 그린에 떨어지는 게 한 11m 정도 날아가야 되거든요. 엣지만 살짝 넘겨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치는 그냥 왼발 엄지 정도에 두고 좀 소프트하게 친다는 마음으로.
어허. 그렇게 잘못 맞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단단한 건지 엄청 많이 튀었거든요. 저렇게까지 갈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게 맞았는데 5발이나 넘어왔어요. 사실 굉장히 커튼캅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리막 슬라이스라이고 결도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한 2배 정도 넉넉히 보고 홀컵 왼쪽으로 2개 정도 보고 쳐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부드럽게 가게. 여기 골프장이 뷰가 괜찮아요, 여러분. 탁 트여있고 시야도 넓고 페어웨이나 이런 것도 넓고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집들도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규모도 꽤 크고 최소 한 60평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집 크기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때려 찍은 거라. 근데 여튼 꽤 좋아 보인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왜 사람이 많은지 알겠어요. 이게 골프장에 오기도 하고 금요일 오기도 한데 제가 봐도 근처에서는 꽤 괜찮은 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여기 코스 근처에 아마타 스프링스라고 그 예전에 타일랜드 오픈 계속 주최하던 그 코스가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서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코스가 생각보다 되게 좋고 코스 완전 한 중간에 그 성 같은 게 있어요. 성 같은 거. 근데 그 성 안에 그 골프장 가족들이 산다고 했고 회장님 가족들이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 성이 엄청 좋았습니다. 엄청 3번 홀 파3고요 145야드 정도 되는 파3입니다. 실제로 거리도 핀 쟀을 때 지금 딱 130m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46도로 풀스윙을 한번 다 해볼게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너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기 핀 왼쪽에 있는 동그란 큰 나무 기둥 줄기 보고 조금 짧을 것 같네요. 슬라이스 바람인데 제가 구질이 약간 들어오니까 먹는 게 보였어요. 지금 바람이 치자마자. 이번에 저 그 시라차 이 골프 여행 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그 삼색 골프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골프장을 다양한 곳을 쳐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제 보통 저는 진짜 골프 여행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을 모시고 전지 훈련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드라이빙 레인지도 있어야 되고 숏게임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아는 곳만 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어떤지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현지에 물어봤는데 뭐 거기 퍼팅 그린이 있습니다, 어프로치 가능합니다 라고 왔는데 사실 그린이 뭐 한 3평 4평 밖에 안 되는 정말 아주 작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드라이빙 레인지 있다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없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진짜 현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만 받아가지고 부킹을 해주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메인 그게 아니면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6일 동안 지금 제가 다른 골프장을 쳤잖아요. 물론 2군데는 제가 아는 그 골프장을 쳤지만 다양한 골프장 치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여행으로 오신다면 오히려 너무 한 골프장이나 자주 갔던 골프장을 가보는 것보다는 새로운 데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핀까지 거리는 한 13m, 14m 정도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홍라이입니다. 홍라이. 중간에 언덕이 있어서 라이를 꽤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한
한 90cm 정도. 아, 들어갈 것 같아서 피니시 잡고 있었던 건데 좀 셌네요. 제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지금 하연이는 여기 잘 쳐가지고 저 오케이 라인 안에 들어갔는데 마크 보라고 지금 마크 해놓고 있어요. 약 올리려고. 하연이가 130m에서 친 거보다 제가 퍼터 해가지고 더 멀리 2배 멀리 보냈네요. 그리고 그 해외 골프 여행 오실 때 골프장 같은 거 고르는 이제 저만의 그 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기가 많은 골프장은 가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기가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격이 좋다던가, 아니면 골프 코스의 위치가 좋다던가, 아니면 골프장이 좋다던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성수기 때 5인, 6인 혹은 2인이 되는 골프장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오늘 지금 여기 치는데 저희 앞쪽 외국인이 혼자, 일본 사람이 혼자 치고 있고 저희 뒤쪽 태국인들은 6명이 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플레이 속도를 맞춰서 친다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이렇게 5명씩 6명씩 돼버리면 플레이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앞에 막혀 있는 걸 저희가 뚫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한 팀이 그렇게 인원이 많이 받게 되면은 플레이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치고 있는데 이 전홀도 그랬고 지금도 저희 앞팀이 티샷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이런 게 난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수기 때도 뭐 5인, 6인, 그리고 2인이 되는 골프장들을 다니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플레이가 좀 정상적인 속도로 하고 싶어. 근데 인기가 있는 골프장 가고 싶어. 유명하거나 좋은 데를 치고 싶어 하시면 그 6인, 2인이 되는 곳을 성수기 때 피하시면 어지간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 파타야에서 그래도, 파타야나 태국 전역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다녔던 곳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시암하고 치찬이거든요. 시암, 치찬, 람차방을 제가 한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람차방 같은 경우에가 6인이 되고 2인이 돼요. 성수기 때도. 그래서 람차방은 주로 조금 밀리는 편이고 반대로 시암, 치찬 같은 경우에는 부킹이 똑같이 풀 부킹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3인 아니면 4인이 플레이하고 제가 생각할 때 티타임 간격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치찬이 10분 다니고 시암이 9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꽤 텀이 넉넉히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팀이 한정적이고 인원수도 비교적 좀 균일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플레이 하시는데 밀리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뭐 물론 가끔 이렇게 보면은 시암이나 이런 데 치찬 쳤는데 너무 밀리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마 운이 안 좋게 단체팀 뒤로 뭐 들어가거나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엊그제 시암 칠 어제 시암 칠 때도 하연이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중간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암 플랜테이션 코스만 10번은 넘게 쳤어요. 한 12번, 13번 정도 쳤거든요. 오기를 3번으로 왔으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뭐 텀이 있어서 저랑 하연이랑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도 있어서 꽤 많이 치기도 했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 그것만 피하시면 밀리는 건 조금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밀리는 게 무조건 안 좋진 않아요. 사실 좀 더우니까 쉬엄쉬엄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플레이의 흐름이 좀 끊기잖아요. 그래서 쫙 가는 게 좋긴 좋습니다. 저희 어제 시암 쳤을 때 물론 저희가 완전 초조는 아니기는 했지만 팀이 많이 없었어요. 평일 오전이기도 했고 어제는 18홀 둘이 치는데 3시간 17분 걸렸습니다. 3시간 17분. 근데 급하게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연이가 샷을 하고 저를 와서 촬영을 해주고 물론 지금 이 찍는 카메라는 제가 삼각대에 설치해서 요거로는 찍고 있는데 하연이가 이제 같이 저희 인스타에 올릴 구도를 다르게 하는 영상을 같이 촬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 샷 하연이가 샷을 하면 저한테 와서 이제 해줘야 되다 보니까
뭐 아주 서둘러서 치고 뭐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렸으니까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어찌 보면은 꽤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치고 싶다 하시면 성수기 때 2인 6인이 되는 곳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비수기 때는 다 가능해요. 비수기 때는 시암 시천도 가능하고, 저희도 둘이 시암 시천을 쳤잖아요. 지금 온 현재 이번 달까지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애초에 성수기 때는 부킹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써있기 자체를. 두 명은 부킹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재작년인가 시암 한번 갔는데 부킹이 안 돼서 그냥 3인 비용을 내고 플레이는 2인이 했던 경우가 있어요. 비용은 다 내고. 근데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 홀은 13번 홀이고 파4 420야짜리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무슨 상품이 걸려 있나 봐요. 근데 이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텐데, 페어웨이 중간에 하얀색 선으로 길게 흰 선이 가져 있는데, 거기에 공이 접촉하면은 무슨 상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상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브랜드도 사실 처음 보는 거여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홀에 보통 오면 뭐 어디 벙커가 있다, 뭐 벙커까지는 얼마다, 뭐 넘긴다 얼마, 이런 거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이 홀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좌측부터 우측까지 계속 벙커예요. 계속 벙커여서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방향은 저기 앞에 보시면은 빨간색 집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빨간색 집 사이에 어렴풋이 네모나게 하얀색 집이 나와 있거든요. 딱 거기에 그 상품을 주는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거길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앞에 그 일본인이 치기는 다 쳤는데 그린 쪽으로 아직 안 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탁 트여 있어서 좋고,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좀 불어요. 그래서 오후에 치는데, 아까 저희 또 티샷 하기 전에는 오늘 엄청 덥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단 괜찮습니다. 햇빛이 엄청 뜨거운데도 온도는 바람이 부니까 많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체감상 한 27도, 많이 치면 한 28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전이 훨씬 시원하긴 합니다. 확실히. 저는 그린 오른쪽 끝 정도 보고 쳐볼게요. 왜냐면 바람이 훅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오케이 마이? 오케이. 아이고, 감겨 맞았어요. 그래도 페어웨이에 있겠네요. 오른쪽을 많이 봐가지고. 핀까지는 100m 정도 되고요. 앞바람이 많이 불어서 원래 52도를 제가 쳐야 되는 거리긴 하거든요. 근데 46도로 한 115m 정도 쳐보겠습니다. 또 핀도 앞핀이어서. 아유, 터치는 잘 났는데 방향을 이상한 데가 다쳤네. 약간 당겨질 것 같아서 우측을 좀 봤더니 안 당겨지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페어웨이에 엄청 길게 선이 있어요. 이게 제 앞쪽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도 여러분 선이 있습니다. 그냥 페어웨이 중간에 엄청나게 이 긴 선이 있는데, 거기에 붙으면 주는 것 같아요. 붙으면. 아닌가? 끝에 선도 있네. 그러네. 여기 반대쪽에 뭐 경계선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뭐 어떻게 게임을 해서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좀 재미있는 이벤트 같긴 합니다. 핀까지 10m 정도 되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가 엄청 딱딱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프로치에서 못 붙일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퍼터 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퍼터로 엣지만 넘겨서 쳐보겠습니다. 엣지만 넘어간다 생각하고. 조금 짧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프로치보다는 결과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너무 딱딱하고 맞는데도 내리막이고 해서 조금 잘못 맞으면은 붙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 안 해줘 핀을 착착 빼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전 사실 핀 빼고 치는 게 편하거든요. 홀컵도 훨씬 넓어 보이고 시각적으로. 오른쪽 끝 정도 보고 여기는 14번 홀 375야드짜리 파5인데요. 아니 파4입니다. 파4 375야드짜리. 근데 요 앞에 보이는 야자수 두 개 중에 오른쪽 걸 보고 치시면 되고 보이지 않지만 이 중간에 크리크가 있대요. 근데 거기까지 280야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거리를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알고 플레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보이는 오른쪽 팜트리로 조그만 팜트리 위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인원이 4명 이상, 5명, 6명 이렇게 될 때는 다 칠 때까지 세컨디전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친 사람들은 와서 여기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카메라를 켜기 전부터 이분들이 여기 와 계셨어요. 근데 하연이가 티샷 하고 있어서 제가 멘트를 못 했는데 저 뒤에 지금 세컨 치고 있는 사람들 세컨 치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이미 가서 클럽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지만 태국에 오면 가끔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좀 많이 치면 재미도 있습니다. 뭐 시끌벅적하니까 이렇게 칠 때는 그런 요령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도 조금 진행이 느린 분들 혹은 뭐 진행이 좀 우리가 늦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마샬이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준비만 좀 하셔도요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네. 미리 남들 그거 하기 전에 내 공 있는 데에 막 가 있어도 물론 보통 우리가 이제 치는 사람보다 앞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정면이 아니라 그 등 뒤쪽으로는 같은 라인 선상에 있어도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앞쪽은 생크가 나면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등 뒤쪽은 절대 안 가니까 그렇게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면 훨씬 빠른 시간으로 아이고 플레이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카트에서 내리다가 부시네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내리다가 공 날아가는 게 앞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핀까지 93m거든요. 93m. 그래서 애매하네요. 차라리 뒷바람이나 앞바람이 불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52도로 조금 띄어치겠습니다. 원래 58도를 쳐야 되는데 이 지금 93m는 58도로 바람 불 땐 잘 안 갈 것 같아요. 조금만 날리면 확 짧아지니까 차라리 52도로 조금 헤드를 열어놓고 덜 나가게 해서 한번 쳐볼게요. 아이고 넘어갔다. 예, 지금도 공이 되게 잘 맞았는데요, 여러분. 러프에서 공이 껴서 맞아가지고 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싫으시면은 페어웨이를 지키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티샷은 무조건 페어웨이인 줄 알았거든요. 와보니까 거기는 막창이 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러프까지 페어웨이를 지나서 러프까지 들어왔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파 찬스는 있을 것 같아요. 핀이 앞쪽에 붙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잘 파로 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핀까지 거리는 한 25m 정도 되고요. 엣지까지 한 8m 정도 되는데 그냥 피칭으로 부드럽게 엣지만 넘겨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이 튀어가지고 58도로 치면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피칭으로 항상 굴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세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린이 계속 잘 구르네요. 전 이것도 셀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마 52도로 이런 방식으로 쳤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피칭으로 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데 완벽하게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건조하게 마르면서 여기서 되게 미끄러져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치자마자 무조건 붙은 줄 알았거든요.
지금 것도 거의 한 3, 4m 정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그 그린이 왜 딱딱하고 잘 구르는데 피칭으로 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건조해서 스핀이 잘 안 먹을 때는요 58도로 치는 게 오히려 평상시랑 달라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스핀이 안 먹는 피칭으로 친 겁니다. 예상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그린 스피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 이것도 오른쪽으로 홀컵 2개 정도. 아 진짜 퍼터가 오늘 다 먹여 살리네요. 퍼터가 어프로치가 계속 제가 생각한 거랑 뭐가 안 맞아요 지금. 바람이 사실 오늘 좀 불어서 보기는 봐야 되는 상황인데 바람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잔디를 날리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감을 믿고 속바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9번으로 좀 컨트롤 샷을 치겠습니다. 어차피 제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할 때까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속바람이 좀 부니까 오른쪽 웨지 정도 보고 살짝 커서로 쳐볼게요. 거의 지금 계속 매홀 갈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데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소프트하게 쳐야 되는데 바닥이 소프트하게 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핀까지 거리는 11m거든요. 넷지까지가 6m예요. 떨어져서 5m 공간밖에 없는데 바람도 뒷바람입니다 지금. 다행히 터치가 잘 나가지고 스핀이 먹어줬어요. 이래서 여러분 페어웨이에서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페어웨이에서 치시면은 공이 깨끗하게 맞으니까 지금처럼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핀을 먹일 수가 있거든요. 저절로 먹는 거죠. 그래서 페어웨이랑 러프의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기는 16번 홀이고요. 356야드짜리 파4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홀이 많이 휘어있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티샷을 바라보고 치는 것보다는 그린이 오른쪽에 있고 페어웨이가 이렇게 오른쪽이 좁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좁아지면서 가는 곳이고, 왼쪽에 보이는 멀리 보이는 벙커 앞에까지가 한 200야드, 180m 정도, 넘어가는 데가 220야드, 200m 정도 되는 홀이어서 조금 장타자이신 분들은 드라이버를 안 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야자나무 앞에 페어웨이에 있는 야자나무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은 물로 들어가게 생긴 그런 홀인 것 같아요, 방향이. 저도 저기 멀리, 아주 멀리 거의 그린 옆에까지 보면은 딱 한 중간에 팜트리가 이렇게 길게 혼자 톡 튀어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핀까지 거리는 113m인데요 여러분, 뒷바람이 조금 있어서 52도로 세게 쳐보려고 합니다. 핀도 앞핀이기도 하고, 이거는 잘 맞추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조금 얇아서 짧겠네요 이것도. 그냥 올라만 간. 네, 오른쪽 라이가 많은 내리막 홍라이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1m 정도만 보고 한 3분의 2 지점까지만 퍼터를 해볼게요. 세다. 제가 생각한 속도보다 셌어요. 그거보다 천천히 쳐서 더 많이 타게 치려고 했던 건데.
네, 여기는 17번 홀 파4홀이고요. 350야드짜리 홀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 벙커를 넘기는데 200야드 정도 됩니다. 180m 정도 가면 넘어가는데 그 뒤로도 계속 벙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를 보실 필요는 없고 그 벙커 왼쪽 끝 정도 보고 치시면은 왼쪽에 페어웨이가 있으니까 그 방향 보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훅바람이 불어서 오른쪽에 벙커 위쪽으로 공략을 해서 그 핀 방향 쪽으로 그린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번 쳐볼게요. 어머나, 거리는 핀까지 82m고요 여러분. 앞바람이 조금 있어서 한 87, 8m 정도 쳐보겠습니다. 와, 이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제가. 결국엔 여길로 쳐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훅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작전 바꿔서 멀리 안 치고 80m만 치겠습니다. 80m만. 아이고, 그래도 조금 넘어갔다. 야, 이거 풀이 백스윙을 들질 못하네요 아예.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좋네요. 전 조금 넘어갔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찬스가 있습니다 아직. 라인은 거의 없는데 결이 오른쪽에서 왼쪽이라 오른쪽 끝 바깥쪽만 봐주겠습니다. 오, 거기서 버디가 나왔네요. 드로우를 친 선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522야드, 18번 홀 522야드짜리 파5입니다. 그리고 페어웨이 중간에 얇게 그 실개천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방향을 저기 멀리 보이는 집에서 왼쪽으로 한 5에서 10m 정도 보고 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시겠으면 벙커 사이 보고 때린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핀까지 거리는 200m 정도 되는데요. 뒷바람이 있다고 믿어야 되겠죠. 우드가 여기까지 나온 거 보면. 4번 아이언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왼쪽에 벙커가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핀 오른쪽 보고. 슬라이스 바람이긴 해요. 사실 여러분, 실제로는 왼쪽을 안 보셔도, 오른쪽을 안 보셔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떡사이다. 떡사이 차이마이. 잘 쳤는데 벙커로 굴러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얇다. 오, 나이스. 핀이 안 맞았어야 돼. 뭘 나이스야. 안 맞았으면 오케이였다고. 스핀 들어갔어. 바람인데 맞어요. 완전 채는 얇게 잘 들어갔어. 핀 맞아서 뒤로 잘못된 거죠 뭐. 안 맞았으면 운 좋으면 오케이 라인도 들어갈 수 있는 샷이었는데. 그러니까 개 많이 빨렸어. 맞고. 맞아서 트러블을 만든. 그래도 뭐 어쨌든 이것도 골프의 일부니까요 여러분. 공이 아주 만신창이네. 만신창이. 전홀에 펜스 한번 맞았더니 굿. 이제 와서 아웃폴 내내 핀 뽑아줬는데.
이것도 오른쪽 경사가 있고 결도 오른쪽이 있어요. 홀컵 한 세게 칠 거니까 한 개 반만 보겠습니다. 한 개 반. 아이고 엎어 맞았다. 야 이게 그 좀 하나 넣고 싶다고 세게 치려고 했더니 헤드업이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여러분 왼쪽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맞아서. 아, 이 버디를 해야 되는 홀인데